우리나라가 아무리 아웃도어 시장이 발달한 산악 국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 때마다 맨 텐트가 나와. 텐트 장사들이 나와서 큰 텐트 팔아요, 작은 텐트 팔아요. 텐트 파리들이 지금 난리를 칩니다. 어쨌든 대선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핫하긴 했어요 지금. 네네. 그냥 5만 대 다 한덕수 총리가 후보들이 공약을 그렇죠.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오로지 그냥 한덕수 얘기만 계속 지금 나오는데 저는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뭔가 후보들의 경선 흥행을 방해하기 위한 진짜 한동 대표 말대로 작전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예.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대중들이 막 따라가거나 이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요구가 있다기보다는 예.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면서 특정인들을 지지를 한번 몰아줘 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까 오후 4시쯤에 이데일리에서 한덕수 대선 불출마가 최종 단일화 없을 때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네. 자, MBN 기사도 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니야. 근데 이 제목들이 아주 오보성이에요. MBN 보세요. 예, 예. 한덕수하고 코트잖아. 인용. 이재명 대통령 만개 사명. 코트 맞아요. 네. 불출마 보도에 연결됐잖아요. 사실 아니야. 그러면 사실 아니야 누가 얘기한 거야? 한덕수가 얘기한 그쵸? 거잖아. 근데 한덕수가 이렇게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사를 읽어보면 기사 내용 뭐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그럼 이거 딱 보면 한덕수가 얘기한 것 같잖아.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에 따르면이요. 본인이 얘기했느냐, 그러네요. 아니면 측근 중에 실명으로 했느냐, 아니면 측근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이 기사의 신뢰도를 일단 그렇죠. 크레딧을 판단하고 들어가 봐야 그러네요. 되거든. 아까 기사 다시 보시면 이데일리는 누구에 따르면이야? 저기에요.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도 일단 거리를 둬야 돼요. 물론 내가 보기에 이데일리에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아주 초고위급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갖고 지네들이 불출마, 네. 단일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려면 그 사람의 크레딧이 높지 않으면 그렇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네. 그냥 의원 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러네요. 이렇게 단언 그러네요. 못 하거든요. 그러네요. 아마도 뭐 꽤 고위급이 얘기를 들어서 이거 단일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렇게 낸 거고. 그러면 근데 예. 일단 역시 오랜 그 기자 생활에서 그치, 나온 그치. 어떻게 짬. 기자를 분석해야 되는지를 딱 보여주시네요. 그러네. 이거 보면서 이게 한독수가 한 말이라고 다들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그렇죠. 제목만 그렇죠. 보면 이게 이런 걸 제목 장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MBN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을 잡는 게 사명이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할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MBN이 조심해줘야 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정부에서 이거는 정정 보도 제목을 정정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지지율이 한덕수 총리가 네네.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리얼미터나 이런 데 보면. 네.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불이 붙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제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네. 금요일 날 처음으로 갤럽이 한덕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2%가 나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딱 지금 8.8%가 네. 리얼미터로 나옵니다. 네. 리얼미터와 갤럽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갤럽은 오지선다 사지선다가 아니고 자 어느 사람을 적합하다고 보세요라고 그냥 맞아요. 보기 주관적으로 없이. 물어요. 네. 그러면 주관적으로 대답하는 네. 거야. 근데 주관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그래도 2%인데 당시에 내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5%를 넘어야 된다.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5%를 넘으면 일단 그 다음이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갤럽처럼 2%대라면 네. 아마도 태풍 속의 찻잔이 아니라 찻잔 속의 태풍이 된다. 네. 근데 8.8%가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더 거예요. 바람이 불어버린 거죠. 언론에서. 네. 그래서 제가 로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자, 한덕수라는 사람이 빅텐트 아까 왜 텐트 네. 제가 말씀드렸죠. 빅텐트 운운하면서 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두 가지예요. 한덕수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 계속 어떤 네. 그 정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네.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막말이라든지 이런 네, 논란이 네, 없다. 네. 그러면 중도 확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호남이다. 호남. 호남 출신이다. 그래서 그렇죠. 호남표를 전주 출신인가 그렇죠? 예, 예. 갉아먹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서 한덕수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한덕수가 그런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딴 것 빼놓고 광주 전라를 보세요. 광주 전라에서 몇이 나왔어요? 5.3%. 5.3. 근데 위에 딴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네요. 한동훈이 7.8이고 심지어 김문수 지사가 10.1인데. 김문수도 10.1인데 5.3밖에 안 나와. 반타작이야. 그러면 그러네요. 이 사람이 광주, 전라, 호남 출신인 거가 전혀 도움이 안 아무 되네요. 의미가 안 돼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저기를 중도 보세요. 확장성? 중도 확장성. 중도를 보시자고요. 중도를 봤을 때 한덕수와 중도는 8.2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앞에 한동훈은 10.4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승민이 17.7이고 그다음에 뭐 유승민이 중도는 제일 많고 자, 김문수도 13.9인데 8.2밖에 안 돼. 그러네. 그러면 성향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디야? 보수. 보수예요. 15.8이야. 아, 그러네. 한동훈 13.3이고 유승민은 6.0이고 물론 이제 김문수가 훨씬 많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지금 어나더 친윤 그러네요. 쪽이 그러네요. 결집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 쪽이 표를 주고 있다. 그러네요. 확장성 안 보인다. 결국은 어게인 윤의 일환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지지하는 게 윤이구나.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이걸 하고 아까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느낀 건데 예, 여기 보시면 저 지지정당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어디서 높냐면 네. 없음과 잘 모름에서 굉장히 높아요. 잘 모름에서 1위예요, 1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면서 좀 지금 불안하지만 결국은 지지정당 없음이 한동훈 대표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왜 김문수 후보가 그 지지정당 없다에서 15.5%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저 지지정당이 누가 없냐면요. 자유공화당이 없어서 자유통일당. 그래요. 자유통일당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 당 중에 나 자통당인데 저 당등이 없어. 이 사람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거고 진짜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한테 되게 많이 갔다고 저는 봐요. 지금. 저 무당층이 누구를 많이 지지하냐가 그 후보의 확장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총리는 중도 확장성이 없어요. 사실은 별로. 그게 그러네.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정말 없는 사람은 홍준표. 그러네요. 와. 뚜렷하네요. 확실히 홍준표는 독보적이야. 유니크해. 전 나경원 후보 오늘 드럼통도 진짜 기함했거든요. 미쳤나? 아 진짜 진짜 뭐, 내가 보기에는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상실이라고 나상실, 오이상실. 맞네요. 네. 아니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이 50일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한동훈 후보가 하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긴다고 생각해야 이겨요.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이겨요. 왜? 이기고 있다라는 게 자 한덕수 리스크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자 한덕수는 못 나온다에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래 자꾸 한덕수를 최근에 만난 원로가 있어요. 그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권력 의지가 없더라. 너 진짜 나오려고 하니? 하고 몇 번을 물어봤대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권력 본인의 의지예요. 권력 의지죠. 아니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됐든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권력 의지예요. 절대 반지가 있어요. 반지의 그렇죠? 제왕에 절대 반지를 끼더라도 그렇지. 눈 안 그렇지.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지. 네. 맞아요. 사실 권력 의지가 안 보이더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 못 나오는 어떤 이유가 이 사람한테 한 가지가 없어요. 실현이 없어. 서사가 없어. 그렇죠. 실현의 그렇죠. 서사. 너무 승승장구해온 역사죠. 꽃길만 걸었어요. 맞아요. 뭐야? 모든 정권에서 이렇게 등용한 사람 없어요. 맞아요. 유일무이해. 국무총리 2번씩이나 한 사람 없어요. 그것도 진보 정권에서 한 번, 보수 정권에서 한 번.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공직자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본 거죠. 그런데 역대 모든 대통령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실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대중, 김영삼 맞아요. 실현이야. 맞아요. 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짧은 시간에 실현 다 겪었어요. 솔직히. 맞아요. 한동훈 그런데- 대표는 완파크로 매를 맞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이 오늘 잘 표현했어요. 꽃가마는 꽃상여다. 한덕수를 지금 꽃가마로 지금 꽃가마를 태운다는 태워주려고 건 하는 결국은 거잖아. 상여를 태우는 거랑 꽃상여나 똑같다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러네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 그러네.
저기 아무런 어떤 그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추대처럼 해서 단일화 그러네요. 그것도 사실 꽃가마지 뭐 이 사람한테는 맞네요. 그건 맞네요. 꽃상회가 될 수밖에 맞네요.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 말이에요. 네. 세력이에요. 네. 한동훈 그런 한동훈 세력이 있잖아. 그렇죠. 김종형 뭐 또 옆에 고철구 네. 또 우리 김유진 제가 좋아하는 윤희석. 윤희석 뭐 이런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을 보면 한동훈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네. 사람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한덕수를 보면 한덕수의 세력은 다 반대한대요. 박수영. 아. 조언하는 그룹. 아니 정치인 그룹이랑은 사실 아, 안 가까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측근들은 다 어떤 팀하지 말라고.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외교 주미대사 있을 때 같이 네, 네, 외교 네, 쪽을 네. 했던 사람, 네. 경제기획원에서의 경제 엘리트들 네. 이 그룹들이 사실 국무총리실에도 함께 가고 또는 그러네요. 국무총리실이 함께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조언을 하는데 이 그룹들은 절대 반대. 총리님 네. 안 됩니다 지금. 삼촌직 나가지 네. 마세요. 라고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가장 중요한 건 권력 의지, 권력 욕구 이게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 저는 이데일리 기사 오늘 기사가 에 한 표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더 제가 말씀드리면 네. 한 가지는 트럼프가 지금 권한대행을 대통령 네. 출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75개국 중에. 그러면 우린 다음 주부터 진짜 피말리는 협상에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어떤 꿈도 있고 뭐 그럴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협상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그러네요. 아니 나 별 볼 일 없어 금방 끝날 거야 2개월 만에 이러면 협상 파트너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 외교적 수사 안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난 협상 파트너야. 나 대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네요. 이런 그러네요. 거 뭔가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트럼프에게는 그래 이 사람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너 나랑 교섭하면 돼. 이런 메시지를 준 거네요. 근데 우선 협상국으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어쨌든 협상의 첫 번째 관세 협상은 제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저기 없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건 안 되게 되죠. 나중에 큰일 나죠. 그리고 이게 사실 나중에 5월 3일 날 그만둔다 그게 안 되는 게 5월 3일까지 선거를 지금 관리해야 돼요. 그 황교안 네. 이 8년 전에 권한대행은 나 안 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그 다음날 나 안 나가고 그 다음날 날짜를 지정을 했어요. 선거일을. 네, 네. 그러니까 선거일을 지정하면 하는 사람은 그러네요. 그러네요. 라는 걸 황교안이 보여준 거거든요. 스스로. 그러네요. 근데 이미 지정도 하고 선거 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네. 5월 3일 날 그만둬?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빨리 하자 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 내일 대통령실에서 또 딴 사람을 주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끌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어쨌든 포트폴리오더라고요 보니까 포트폴리오 굉장히 그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하세요. 그치? 대통령실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를 아주 신청하고 계시네요. 어디 하나에 올인하면 안 된다.